문제만 하고. 자, 이거 4번 문제를 갖고 하는데 그 20번이 저번 시간에 19번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면요. 이거 지금 요 연습 문제 갖고 할 거야. x 4제곱에 개수가 1에 그리고 4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px가요. p1이 1이고요. p2가 4고요. p3이 9고요. p4가 16이랍니다. 아마 이거가요 그냥 생으로 녹아다 푼 친구도 있어. 보니까 잘했어. 잘했어. 왜 잘했어? 우리 1단원 배웠잖아. 다항식. 거기서 뭐 했어? 항등식 배웠지.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배웠잖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줘야지. 테스트인데 잘했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너네 실력이 되는 거고. 학교 가면서 이제 내신 대비를 왜 하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목적성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내신 대비하는 건 중학교 때는 뭐니? 그냥 문제 주구장창 문제 풀고 질문하고 문제 풀고 질문하고만 했잖아.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찌됐든 나는 풀었어. 개수를 비교를 했단 말이야. 30분이 걸렸어. 그래갖고 문제를 풀었어. 답은 맞았어. 그러면 그게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기에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 뭔가? 이런 거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기간이야. 내신 기간은. 주구장창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문제는 집에서 푸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미리 염두에 둬. 다른 반은 내신 교재,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 교재를 사요. 근데 우리 반 안 사. 거기서 내가 교재값 아껴주지. 우리 반은 교재 안 사요. 그럼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수업 교재 나가는 것처럼 매주 프린트를 줘. 일주일짜리야 그게. 일주일 동안 그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양이 너무 적지 않나요? 그 양 적은 걸 커버해 주는 게 학원 교재야. 학원 내신 교재. 학원 내신 교재 그냥 니네가 줄줄줄줄 푸는 거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이 주는 거 그럼 뭐겠어? 똑같은 거 2번 푸나요? 아니야. 내가 주는 건 문제가 특이한 것들, 그 다음에 꼭 풀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이 간단해질 수도 있는 것들, 아니면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2번, 3번 봐야 하는 것들, 이런 특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문항들을 제시를 할 거야. 그러니까 공부, 그러니까 너네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 건 선생님이 주는 수업 교재일 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건 학원 내신 교재인 거야. 난이도는 수업 교재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교별로 예를 들어 북일고, 삼성고, 천안고, 중앙고, 뭐 쌍용고 뭐 이렇게 난이도 좀 높은 학교의 킬러 문항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냥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문항들은 수업 교재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연습해? 내신 교재. 근데 내신 교재는 그럼 선생님 언제 점검합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 교재가 2시간 내내 떠들진 않을 거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떠드는 분량일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면 한 30분 정도 남잖아요. 그죠? 그때 내신 교재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철에는 공부를 안 하는, 뭔가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진도 안 나가야 정상인 거야. 정상이 원래 그래. 다른 동네들은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방학 때 완성이 안 돼서 불안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학기 중에 교재 풀다 끝나. 진도 나가다 끝난다고. 진도 다 끝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원부터 해가지고 복소수까지가 시험범위면 1단원부터 복소수까지 진도 다시 다 나가다 보면은 내신 일주일 남긴다니까? 무슨 연습을 해, 그러면? 그리고 무슨 시험을 봐? 중학교 때 생각해봐. 니네 중학교 때 내신 기간에 시험 저 진도 나갔나? 안 나갔잖아, 그지? 그래야 정상이라고, 정상. 아마 형이나 누나들이 이제 있는 애들, 언니 오빠가 있는 애들 잘 생각해봐봐. 시험철에 학원에서 진도 나가는 애들, 우리 진도 나갔던 것 같아. 공부 못하지? 근데 시험철이라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 맨날 독서실 가 있고 학원도 잘 안 가고 막 맨날 앉아서 문제 풀고 있어. 잘 생각해봐. 그 자기 형제는 공부 잘하지? 시험철에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 잘한다니까. 아닌데요. 우리 맨날 독서실 가는데 공부 못하는데요. 독서실 가서 가방만 놓고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자,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런 문항이에요. 그런 문항. 우리가 배운 건 인수정리였어. 저번 시간에 배운 인수정리 복습을 하면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사실은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도 뭐다? 두 개의 괄호 중에 하나를 나누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하나의 괄호는 몫인 거고 뒤에 나머지가 있어야 정상인데 하필이면 0이어서 괄호 두 개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인수분해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하여 괄호 하나에 들어가는 x를 0으로 만드는 그 항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탁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결국 뭐다? 아 이거 인수분해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게 인수정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지, 그지? 그러면 얘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저번 시간에는 좀 간단한 문제에서 19번 문제는 뭐였어? 한쪽으로 넘기면 는제로 만들면 되게 편하게 딱 보였지 그냥,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법을 쓴 사람들이 많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최상의 방법, 그지? 이걸로 푸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x 4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 4제곱, ax 세제곱, bx 제곱, cx, d는 제로 이렇게 해서 푸셨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만 써놓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맙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기다가 숫자를 4개를 집어넣잖아. 지금 숫자를 4개 집어넣으면 연립방정식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교육과정상 우리가 너네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오면서 항이 3개짜리 그러니까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부터는 교과 내용에서 빼겠습니다 라고 아예 공지를 했어. 그걸 3원 1차 그 원소라고 그러잖아. 어떤 이런 것들이 3원 1차 1차식인데 그 미지수가 3개의 녀석을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해. 거기서부터 빼기로 돼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4개지. 그러니까 풀이과정 자체도 교육과정 외라고 따질 수 있는 풀이과정을 쓰고 있는 거라고. 물론 잘하긴 했다고 노가다도. 그럼 이제 실제로 얘는 그럼 매끄럽게 풀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는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는제로를 만든다. p의 1에 빼기 1은 제로요. 그 다음에 p의 2에 빼기 4는 제로요. 그 다음에 p의 3 얘는 9 빼고 제로. 얘는 p의 4 얘는 16 빼고 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됐죠? 이게 1단계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뽑아내? 일반적인 상황의 어떤 뭐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 아 그러면 만약 여기를요 이 p를 우리가 q의 x를 이렇게 써볼까? p의 x 빼기 x의 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양을 유추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봐봐. q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p의 1 빼기 1이 되지. 근데 얘가 0이야 지금. q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p의 2 빼기 4야. 근데 얘가 0이 돼야 돼. 3, 4 집어넣어도 똑같지. 됐어? 3, 4 집어넣어도 지금 이거랑 똑같았잖아. 3 집어넣으면 여기가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4 집어넣으면 16이 될 거고 맞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qx라고 하는 애는 qx는 제로라는 식은 이거는 x가 1, 2, 3, 4일 때 성립을 하는 상황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q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x-1, x-2, x-3,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물론 원래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개수가 있어야 하는데 k 뭐 이런 미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차 항의 개수를 1이라고 고정을 해줬으니까 그냥 1을 쓰는 것뿐이야. 분명히 얘기했다. 나중에 이거 k 붙이는 것도 까먹지 마. k 붙여야 되는 문제가 더 많아. 오케이. 근데 얘가 누구라 그랬어? qx가 px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얘라 그랬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계산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찾았어. 어떻게? x-1, x-2, x-3, x-4에 플러스 x제곱이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p의 옷값을 구해라. 전개 안 하는 거야 이거. 전개 안 하고 그냥 집어넣어. 5에서 1 뺐으니까 4, 3, 2, 1 더하기 25 이렇게 해서 다 빠르게 내시면 돼요. 됐어요? 매끄럽지? 이게 정확한 풀이에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좀 어느 정도 되셨으면요. 우리 교재 새로 받은 거 인수분해 핍시다.
인수분해는 뭐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으면 좀 빨리 나갑시다. 여기는 얼른하고 우리 복소수 해야 돼. 얼른하고 복소수 해야 되니까. 혹시 교재 질문 있니 얘들아? 채점을 아직 안 했어? 그럼 진도 먼저 나갈까? 이번 주말 있으니까 어차피. 네. 진도를 좀 먼저 나갑시다. 인수분해 피세요. 어디 인수분해 다운을 안 받아놨네. 금방 받아. 벌써 나 말을 살살하고 있는데도 또 잠겨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몰라지고 있어 벌써. 약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요. 자, 다항식을 인수분해 한답니다. 자, 우리 인수분해는 공식을 따로 점검 안 해도 될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보면서 해도 되겠니? 그냥 문제 나오면서 그러자. 자, 1번부터 좀 봅시다. 1번요.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된답니다. 자, 1번은요. 거기서의 필요한 키포인트는 뭘까? 인수분해 문제에서의 첫 번째 1번 문제 같은 키포인트는 1번에서의 키포인트는 뭘까? 항상 그렇지. 덩치가 큰 거. 덩치가 큰 다항식 같은 경우는 얘는 항상 뭘 찾아본다? 공통인 부분을 찾아보는 거야. 왜? 우리 미련하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쵸? 공통을 찾는다. 그래서 이 공통을 찾은 걸 뭘 해요? 한 문자로 뭐 해? 이 단어가 나오지 이제 이렇게 이 치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한 문자로 인식을 하겠다는 얘기야. 얘라고 보자 이렇게. 근데 문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치환은요. 문제에서 시켰니? 이것도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거는 오답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얘 문제에서 시켰어? 내가 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한 짓이야 짓. 내가 한 짓. 그럼 뭘 해야 돼? 나중에 마지막에 원상복구 해야 돼. 이거 오답 나온다 이거. 원상복구 해야 돼 얘들아. 문제에서 너네한테 얘를 t로 치환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너네가 한 거잖아. 어떤 애는 t로 했을 거고 어떤 애는 k로 했을 거고 어떤 애는 a로 했을 거라고. 그쵸?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원상복구 해주셔야 돼. 원래 걸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죠.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수분해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요런 거야. 요런 거는 얘는 수만 번 쉬고 문제 푸는 거야. 이 수만 번 쉬고 문제 시작하라고. 무작정 연필 갖다 대지 말라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요. 얘 지금 생긴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처음이니까 우리 풀이 과정 깔끔하게 한번 써볼까?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x를 우리는 t라 치환한다. 이렇게 쓴다고. 서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t로 치환을 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t에 t-3에 플러스 2니까요.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t-1에 t-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근데 얘를 어떻게 봐줘야 한다고요? 여기서 원상복구 해주셔라고. t는 문제에서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다시 원래 걸로 돌려주셔야 한다고요. 됐죠? 이게 첫 번째로 인수분해 단원에서 문제 유형으로서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함정 내지는 뭐 문제를 내는 이유가 될 것 같아. 그래서 2번 문제는 그러면 뭐 때문에 선생님이 집어놨을까요? 2번 문제는 어떻게 쪼개놨을까요? 무엇일까요? 1번 적은 사람은 2번 한번 보세요. 원장님이 전사에서 제일 잘하는 애 뽑아서 상 주신대. 원장님이 주신대.
이쁘게 잘 적어. 학원에서 주는 거니까 좀 더 덩치가 클 수도 있어. 그렇다고 내가 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줄게. 2배로 받는 거야. 이쁘게 해. 내가 받아야겠다. 자, 그럼 2번 문제는 뭘까요? 이런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에다가 yz. 자, 그럼 한 수만 번 쉬고 풀자는 게 이런 거야. 얘가 지금 보니까 x, y, z, 1, x, 1, 오씨, y하고 z가 가운데 껴있으니까 얘는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한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우리 알잖아. 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x 더하기 1을 뭐 앞에다 먼저 쓸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이래 쓸 수 있지 않니? 이렇게 그쵸? 맞아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런 방법이. 근데 얘는 중간 과정도 사실은 조금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봐봐요. 얘 그래서 x 더하기 1을 치환을 할 거야. 이렇게 a로. 그럼 잘 봐. 어떻게 하나. 얘는 a 더하기 y 더하기 z가 나오고 a가 붙고요. 플러스 yz가 나오거든. 그쵸? 근데 이걸 여기서 잘 봐. 마음 급한 애들은 그냥 전개한다 이거. 근데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전개할 거예요. y랑 z를 일부러 전개를 굳이 하진 않아. 왜? 이거 딱 보면 뭐가 떠올라? a 플러스 y에 a 플러스 z 떠오르거든. 맞지? 이거 자체가 또 곱셈 공식이죠? 그래서 원래 걸로 되돌리시면 x 더하기 1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뭐 그냥 해. 3번 문제. 자, 4번 넘어갈게요. 4번. 3번을 뽑아놨는데 굳이 그 설명까지 똑같은 내용이라 졸릴 것 같아. 4번으로 갑시다. 4번. 자, 얘는 내신용이거든요. 내신용. 물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빈칸 추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거는 영어에서도 많이 나오지, 이 단어는. 그지? 빈칸 추론 문제. 그죠? 빈칸 채우는 문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요. 여기에 보면 연속한 4개의 정수의 곱 플러스 1은 제곱수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어느 한 구석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놓자.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좀 들어줄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 1, 2, 3, 4 더하기 1.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1 해봐. 25 나올걸? 그렇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120이지. 그죠? 거기다 1 더해봐. 121이지. 오호, 신기하지.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머릿속에 있다라면 이제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온다고. 루트에 21, 22, 23, 24 더하기 1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기가 이렇게 나오고 눈에 보이는 거. 보기 305, 2번 340, 3번 405, 4번 450, 5번 505. 답 어떻게 찾을래? 이거 계산할래? 아니야. 1, 2, 3, 4, 5번 중에 제곱수 먼저 찾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내신 때는 시간이 없잖아. 그치? 언제 계산하고 있을래? 그래서 내신 때 정도는 선생님 이거 정말 막 큰 효과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나왔을 때
혹시라도 운 좋게 나왔어. 사실 시험은 운도 좀 필요하잖아. 운 좋게 나왔는데 내가 운 좋게도 이걸 기억하고 있어. 아, 다른 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모자라. 뭐 해? 이 소인수 분해부터 해. 소인수 분해가 더 빠르잖아. 그지?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지금 요거는요 5번 문제거든. 5번 문제. 5번 문제인데 요게 이제 4번에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4번을. 자, 연속한 4개의 정수.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 연속한 4개의 정수야. 얘네들의 곱에다가 더하기 1을 한 숫자를 우리가 n이라고 한답니다. n. 이걸 라지 n이라고 한대.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홀수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홀수의 제곱. 여기 아까 조금. 이거. 홀수의 제곱수가 나오는 거야. 홀수의 제곱수. 그러고 보니까 아까 1, 2, 3, 4 했더니 얼마 나왔어? 5의 제곱이 나왔지. 2, 3, 4, 5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11의 제곱이 나왔지. 그지?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증명을 할 거야. 증명할게요. 그러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1이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요 4개를 전개하는데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하나 있지요. 요렇게 생긴 거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하지? 연속하여서 나와 있는 이 곱들은 어떻게 전개하죠? 뒤에 상수항이 더했을 때 똑같은 애들끼리 먼저 묶었지. 기억나니? 자, 그거 한번 살짝 언급만 좀 합시다. 자, n 플러스 1하고 n 마이너스 1하고 n 플러스 2하고 n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묶는다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뭐야? 서로 더하면 제로 나오지. 그죠? 그것들끼리 짝을 지으라고 했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안 할게. 지금 보니까 졸려. 저번에 한번 했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n에 n 플러스 3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로 어차피 서로 곱하게 될 애들끼리 짝을 먼저 지어준 거야. 됐어요? 0하고 3을 더하는 거고 얘는 1하고 2를 더해서 똑같이 3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쪽은 어떻게 돼요? n제곱 플러스 3n이 될 거고 뒤에는 n제곱 플러스 3n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가 또 뭘 해야 돼? n제곱 플러스 3n을 뭘로 놓는다? t로 치환을 하겠죠. 근데 이 t로 치환하는 거 요 과정에서는 하지 맙시다. 어차피 집에 가서 연습은 하든지 말든지 따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n제곱 플러스 3n 나중에는 귀찮아서 니들도 이렇게 하게 될걸. n제곱 플러스 3n 굳이 치환 안 해. 이렇게도 볼 게 있을 거야. 이거 볼 줄도 알기도 해야 되고. 가능하죠? n제곱 플러스 3n을 전개한 거야 지금. 됐어? 그러면 지금 얘가 보니까 이런 모양이야. 모양만 따지면 네모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 이거 뭐니? 완전 제곱식이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야?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됐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구멍을 뻥뻥뻥뻥뻥 채우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아까 요 문제도 한번 해석을 해볼까? 그럼 얘는요. 이런 결과에 의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니? n이 얼마인 거야? 21일 대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럼 뭐 하겠어? 2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1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더라. 그걸 루트 씌우면 n 값이 나온다.
4번, 5번 다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한 방에 해결. 됐어요. 됐냐 안 됐냐? 됐죠? 됐죠?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이건 지우고. 자, 여섯 번째는 그 방금 전에 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얘를요 완전 제곱의 형태로 만들려면 우선은 이 식을 전개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전개를 할 때 누구 짝지어서 할까? 누구랑 누구 불러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여기서 설명합시다. 여기서 뭘 설명하냐면 왜 뒷자리가 더했을 때 같은 애들끼리 묶는지요. 이것 때문이에요. x-a 하고요 x-b라고 되어 있는 거를요 전개를 실제로 하면 x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에 x에 플러스 ab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a와 b가 누가 되던 간에 이 자리는 뭐가 되게 돼 있어? 두 개의 합이 되게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숫자 두 개를 더했는데 같은 숫자가 나온다? 어디가 같다는 얘기야? 여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가 일부러 걔네들을 붙인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심화 내지는 선생님이 좀 어거지로 꼬아서 낸다 그러면 어떻게도 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어. 그 말은 뭐겠어? 숫자끼리에 뭐가? 곱이 동일한 경우. 요때도 우리가 이 풀이법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까? 예를 하나 들면 어떤 경우냐면 x-1에 x 플러스 4에 x-2에 x 플러스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더해가지고 똑같아지는 게 있나 한번 살펴봐. 더해가지고 똑같아지는 게 없죠. 그죠? 근데 곱하면 똑같은 게 있지. 누구? 얘네 둘이랑 얘네 둘이랑. 맞아요? 한번 전개를 해볼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4 하고요. 이쪽에는요 x제곱 마이너스 4 하고요. 이렇게 나온다. 됐어? 됐니?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가 똑같죠?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문제 푸는 거랑은 좀 상관은 없지만 좀 적는다면 적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 문제를 실제로 풀면 어떻게 될까? 저 문제를 실제로 풀면 어떻게 나오겠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하고요.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 뭐 하지? x제곱 마이너스 5x를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t 플러스 4에 t 플러스 6에 플러스 k니까 얘는 t제곱 플러스 10t에다가 플러스 24 플러스 k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이 상태에서는 t를 원래 걸로 잘 돌리지 않아. 왜 돌리지 않을까? 어차피 얘가 뭐가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잖아.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봐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봐도. 관심 갖지 마. 왜 예준이가 저기 한 거에 관심을 가져.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수업에 집중을 못하면 그 소리가 들려. 나 잘했지? 자, 봐봐. 여기가 10t에 24 플러스 k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야? 25가 돼야 되지, 그지? 25가 돼야 반쪽에서 제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완전 제곱식인 거잖아.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야? k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됐어? 굳이 전개 안 해도 돼. k 값만 구하는 거 같으면. 됐어요? 됐죠? 그래서 6번 이 정도까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디까지 할 거냐 하면요 미리 알려줄게. 내가 미리 9번까지만 할게. 어때? 싫어? 15번까지 할까? 싫어? 다 할래? 9번까지만 하면 어때? 오늘 졸리지? 내가 아까 미리 경고했지. 내가 오늘 목소리가 여러분 잘 자요 목소리가. 응? 그래서 니네들이 좀 집중해야 된다고. 그리고 단원 자체가 요건 고등학교 갔을 때 팁이야 얘들아. 가장 너네들이 힘들 과목이 뭔 줄 알아? 고등학교 가서 수학이에요. 이유는 뭐게? 학교 교과서 수학은 아무리 학원에서 니네들이 공부를 못했어도 한번 해고 가면 쉽거든. 다 아는 것 같거든. 그런 과목이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지겨울 가능성이 좀 있죠. 그치? 그런 나긋나긋한 이런 목소리에 잠들지 않는 것도 훈련이야. 야 졸리다고 자꾸 졸면 안 돼. 잠청하면 안 돼. 부탁할게. 응? 부탁합시다. 졸지 마. 특히나 이 인수분해 같이 어설프게 아는 과목이 더 위험합니다. 자, 7번. 7번은 문제를 써놓고 합시다. x 4제곱 플러스 4x 제곱에 플러스 16이랍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써있는데 그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그 식은 안 적고 할게요. 왜? 어차피 우리가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정상인 거야. 알아야 정상인 거야. 자, 얘는요 이름이 뭐냐 하면요 알고 있나? 보기차식이라는 식이죠. 보기차식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지? 차수가 0 또는 짝수인 항만 존재하는 다항식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여기서 뭐 차수가 0이라는 건 뭐야? 결국 상수란 얘기야, 상수. 이걸 보기차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보기차식의 풀이법은요. 첫 번째 풀이법이 있고 두 번째 풀이법이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이 7번은 두 번째 풀이에요. 좀 더 어려운 확장형. 첫 번째는요. 예를 들어줄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9 요런 게 나옵니다. 얘 기본형이야. 그럼 풀이법 기초 첫 번째 어떻게 1단계 뭘 한다?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뭐 t가 꼭 아니어도 되지만 뭘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식이 변형이 돼.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어떻게? t-3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후처리가 중요해요. 원상복구를 한 후에 또 되나 확인이야. 이유가 뭘까? 왜 또 되나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게? 지금 우리는 2차를 1차로 치환했지. 그럼 얘가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바뀌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무리수 범위 내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지만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지금 더 이상 안 되지. 근데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때는 뭐 해야 돼? 더 쪼개주셔야 돼. 오케이?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우리가 얘들아 12라는 숫자를 4 곱하기 3이라고 쓰진 않잖아. 그지? 뭐라고 써?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쓰잖아. 왜 그러겠어? 최대한 쪼개는 거잖아.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쪽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7번 문제는 과연 뭐가 다르기 때문에 쟤랑 좀 구분을 해놨는가. 사실 풀이법이 똑같긴 하거든. 시작은 첫 번째 x제곱을요 t로 치환한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하냐면 t제곱에다가 플러스 4t에다가 오늘이 비가 오나요?
비가 오나요? 비가 오니까 분필이 자꾸 쪼개지지요. 비 오는 날 분필 잘 쪼개진다. 왜요? 탄산이잖아. 아, 석회질. 네. 물 묻으면 흡수하지. 얘들은 약간 관심 없어? 문과야? 자, 이렇게 됩니다.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고, 이 돼지야? 아, 안 돼요. 저걸 어떡하지, 저걸? 아, 제가 봤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기준 이 생겼어.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겠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치환 후에 인수분해 가능 여부를 보면 돼. 치환 후에 인수분해가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그죠? 안 될 때는 어떡하냐 이거야. 안 될 때는요. 자, 두 번째. 얘는요. 이렇게 될 거야. t제곱 플러스 4t에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걸요. 여기를요. 무언가를 더하고 빼갖고요. 무언가를 더하고 빼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꼴로 무조건 만들어 줄 거야. 이걸 만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뭘 해서 뒤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서요. 됐어요? 더하거나 빼갖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이쪽에다 쓸게요. 저거 바닥에다 쓰면은 또 나도 글씨도 이상하고 안 보여 잘.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자, 봐봐. t제곱 플러스 4t에다가 플러스 16이거든. 그죠? 그죠? 그러면 항상 뭘 기준으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으냐면 얘 기준으로 만드는 거야. 얘를 얘를 변화시킬 거야. 얘를 이렇게 생각해. 그럼 좀 편해. 자, 그러면 자, 이쪽이 뭐가 될까? t제곱이 있고 16이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 만든다 생각해 보는 거야. 완전 제곱식. 그러면 얘는요. 가능성이 있는 게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t 플러스 4의 제곱이 나올 수가 있지? 됐니?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치면 또 뭐도 만들 수 있니? t 마이너스 4의 제곱도 만들 수가 있죠? 됐어? 요걸 예측을 하시라고 머릿속으로. 아무거나 선생님 더하고 빼면 안 돼. 힘들어. 쉽게 안 돼 너네들.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t 플러스 4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간 거니?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니? 마이너스. 플러스 8t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가. 아, 네. 맞죠?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였을까? 마이너스 8t가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봐봐. 플러스 8t가 있어서 얘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애초에 갖고 있는 건 뭐야? 4t지. 그죠? 그럼 얘를 8t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4t를 도로 빼줘야 되지? 이해됐어? 얘는 마이너스 8t인데 지금 플러스 4t가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2t가 돼야 되죠? 맞니? 됐어? 됐어?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는 앞에 모양은 뭘 만들었죠? 앞에 모양은 a의 제곱의 형태를 만들었어 지금. a의 제곱의 형태를. 그럼 뒤에 게 뭐만 나오면 돼? 뒤에 게 b의 제곱의 형태가 나오면 되거든? 오케이. 자, b의 제곱이 나오나 봅시다. 얘는요. 얘는 2x 아니지. 얘가 4x 제곱이지. t가 x 제곱이었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밑에 거는 얘는 뭐니? 이거는 12의 x의 제곱인데 얘는 안 되죠. 됐어요? 됐어요? 네. 요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더했다 빼는 거.
자, 그러면 실제 풀이를 한번 써볼게요. 실제 풀이. 그럼 실제 풀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돼요. x의 4제곱 플러스 4x 제곱에 플러스 16이 있더라. 앞으로 너네들이 이게 이제 내신이 시작이 되게 되면 치환도 귀찮다 그랬잖아. 결국엔 하다 보면. 그죠? 치환이 귀찮다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본인들도 이렇게 할 거야. 봐봐.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요게 필요하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더하기 4x 제곱에 빼기 4x 제곱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게 될 거라고. 4x 제곱을 한 번 더했다 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 4제곱 플러스 8x 제곱에 플러스 16에다가 마이너스 4x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x 제곱 플러스 4로 바뀌는 거야.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죠.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 합차지. 이거는 합차니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하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이렇게 내는 거야. 알겠죠? 요게 뭐다? 보기차식이다. 근데 보기차식의 첫 번째 거는 책에는 없으니까 적어놔 보시면 좋을 것도 하고요. 8번 문제는 똑같으니까 체크해 놓고 이따가 시간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해 보시고요. 9번으로 넘어갑시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적으세요. 조금 시간 줄게. 쌤, 오늘 강성태 만났어요. 강성태. 강성태? 네. 강성태가 누구지? 그 있잖아요. 공부의 신. 공부의 신? 네. 걔는 왜 만났니? 학교에서 어떤 강연 나가지고 봤는데 30분인가 해주시는데 친구 옆에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뭐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뭐 약간은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자기는 뭐 꼴찌에서 1등을 했다 그러잖아. 네. 근데 걔 과거 나왔어. 아 그래요? 내가 알기론 그래. 과학고등학교 꼴찌에서 서울대 간 거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나는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 확실치 않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제 듣길 그렇게 들은 거 같아. 꼴찌는 꼴찌인데 한성과고인가 어디 꼴찌였다가 서울대 간 거 같아. 한성화고는 과거 중에서도 거의 탑인데. 됐어요? 네. 지웁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9번. 9번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도요, 우리 조금은 쓸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자, 9번. x의 문제부터 써놓게. 읽어봐. x 세제곱 다음에 플러스 2a 더하기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3차식이랍니다.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그랬습니다. 인수분해하세요. 자, 교양 하나 들어갈까요? 교양? 교양 하나 들어갈까요? 자, 3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합시다. 물론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뒤쪽 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좀 여기서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우리끼리는 이미 한 번 같이 했잖아. 내가 했으니까 내가 가르쳤던 거니까 아니까 얘기를 하는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2차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단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함수의 어디가 x축하고 그래프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그 교점은 뭐라?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기억나?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나니? 그죠? 방정식의 근은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x축하고 만나는 그 점, 그거의 x값이 근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쵸? 자, 이제 다시 돌아와. 2차 식의 인수분해는요 어떻게 하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되는데 무조건 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걸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양수일 때만, 음수일 때는 어차피 정반대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곧 뭐라 그랬어? 근이라 그랬잖니.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인데 함수로 봤더니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 어떤 애는 근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나 나온다는 얘기야. 만약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 애는 근이 한 개 나오죠. 그걸 중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만약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는 뭐도 만들어졌었니? 판별식이라 그래서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우리가 찾아내야 했었지. 그쵸? 그쵸? 근데 나머지 정리라는 다음에 배운 게 뭐였지? 방금 전까지 했던 거? 인수정리라는 단원이 있었지? 한 꼭지가 있었지? 인수정리는 뭘 인수정리라 그런다 그랬어? 어떤 숫자를 톡 집어넣는데 그 숫자가 0을 만든다면, 그 식을 0을 만든다면 걔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죠? 그럼 그걸 어디다 활용할 거냐 이거야. 왜 배웠냐 이거야. 그 활용하는 게 얘예요. 얘가 누군데? 3차식의 인수분해. 근데 선생님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 자, 봐봐. x제곱 플러스 2x x 마이너스 4. 그럼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 해볼래? 플러스 4로 할까? x제곱,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 이거 실근이니까 허근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 허근 나오지, 그치? 네. 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 그럼 얘는 지금 딱 봐도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얘는. 그죠? 3차 식은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럼 걔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고 거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를 찾겠냐 이거야. 그지? 되게 책임감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 그죠? 자, 그거에 대한 교양을 좀 얘기하겠다는 거야. 봐봐요. 1차 함수 그림을 그려볼게. 1차 함수는 우리 이렇게 배웠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무슨 함수? 증가 함수라는 걸 배웠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무슨 함수? 감소 함수라는 걸 배웠거든. 자, 3차 함수의 개형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공부할게요. 그냥 교양이다 얘들아. 교양. 모든 그래프의 최고차의 개수, 최고 차수의 개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소위 기울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그래프에서 읽어보는 방법은 무조건 오른쪽에다가 화살표 그리시면 돼요. 자, 요거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얘의 오른쪽에다 화살표를 그어봐. 이거 위로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얘는 양수 그래프야. 우리가 알잖아. 아래로 블록인 건 양수 그래프라고 그랬잖아. 다 그렇게 생겼죠. 자, 1차 함수 이게 양수니 이게 양수니? 왼쪽 게 양수죠. 오른쪽 끝, 이 그래프의 오른쪽 끝, 이쪽이 오른쪽이지? 오른쪽 끝에다 화살표 살짝 얹으니까 얘 뭐야? 올라가고 있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프의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이지? 오른쪽에다가 화살표 살짝 한번 얹어봐. 내려가고 있죠. 됐어? 그럼 3차도 마찬가지. 얘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오른쪽 끝은 여기야. 여기다 화살표를 살짝 얹으면 둘 다 어떻게 가고 있어? 위로 가고 있죠. 이 양수 그래프야. 됐어요? 됐어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해. 첫 번째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 얘하고 얘하고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위에 거는 뭐죠? 2차죠. 밑에 건 뭐죠? 1, 3차죠. 두 개를 그룹으로 묶으면 위에는 뭐야? 차수가 짝수예요. 밑에는 차수가 홀수예요. 짝수가 짝수인 아이들은요, 위에서 시작하면 위에서 끝나요. 그래프 모양이.
예를 들어서 4차를 그려줄까?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시작하면 위에서 끝납니다. 얘는요 1차하고 3차는요 아래에서 시작하면 위에서 끝나고요 위에서 시작하면 밑에서 끝나요. 근데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X축하고 만나면 근이다를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여기까지 왔지? 자 생각해봐. 위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끝나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땅바닥이 X축이라고 생각해봐. 안 지나고 우리가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을까? 자 시작점에서 끝점이거든? 시작점에서 끝점인데 땅바닥을 안 찍고 그림 그릴 수 있겠니? 있죠 충분히.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안 찍잖아 땅바닥. 그죠? 위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죠? 됐어? 그 말은 뭐라는 얘기야? X축을 안 지나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근이 없을 수도 있다고. 무턱대고 인수정리 쓸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3차 1차는 어떻다고? 위에서 시작하면 어디서 끝난다고? 밑으로 간다고. 밑에서 시작하면 어디서 끝난다고? 위에서 끝난다고.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던 간에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가지. 이해하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 그러기 때문에 3차가 나오면요 인수분해의 가장 첫 단계는 뭐다? 무작정 숫자 집어넣는 거야. 됐어? 무작정 숫자 집어넣는 거야. 정확한 이유를 알려줬다. 됐니? 무작정 숫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무작정 숫자는 어떻게 그냥 막 집어넣어요? 그렇진 않아요. 뭐 주로 0, 뿔마 1, 뿔마 2, 뿔마 2분의 1에서 정리가 되긴 되는데 대충 그렇게 정리가 되긴 되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할게. 그냥 이렇게. 자 인수 정리는 우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얘가 x에다 a 집어넣을 때 0이 되는 거 이걸 찾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를요 3차식 인수분해 된 거 갖고 합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알고 있잖아. 그지? 잘 봐봐. 최고차는 어디서 나오니? 앞에 거랑 앞에 거 곱해서 나오지. 맞아? 상수는 어디서 나오니? 뒤에 거랑 뒤에 거 곱해서 나오지. 그지? 물론 이게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 이거를 뭐 주의 깊게 외울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뭐 한다? 이 최고차의 개수하고요 상수항의 개수 있잖아. 그죠? 최고차분의 상수항의 개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가 등장합니다. 인수로.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1이 있지? 1분의 마이너스 1이 상수항의 위에 있잖아. 그지? 얘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요. 자 다시 여기는 27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27에 뭐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요. 그러니까 27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니까 뭐겠어? 뿔마 1, 뿔마 3, 뿔마 9, 뿔마 27 이런 거에서 나온다고. 집어넣는 숫자는. 됐어? 이 정도 알고 있고 그냥 뭐라? 그냥 쉽게 생각해. 뭐라고? 그냥 풀마 1이나 2나 마이너스 1이나 뭐 이런 거에서 나오겠다. 그지?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교양이었어. 교양. 그럼 이제 실제로 인수분해 해봅시다. 인수분해 뭘 하겠니? X로 묶어요. 아니 만만한 거 뭐라 그랬어? 뭔가를 대입, 무언가를 대입. X에다가 무언가를 대입. 하나 만만한 게 뭐야? 1 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지 하고. 근데 얘는 약간 팁이라는 게 좀 있을 수 있어. 팁 뭐냐면 여기 A라는 또 다른 문자가 존재를 하잖아. 그럼 얘를 잘 봐. 여기 A제곱 있지? 여기도 A제곱 있지? 이 A제곱은 X에다가 A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숫자가 들어간다면 X에 숫자가 들어간다면 A제곱이 A 3차나 A 1차로 바뀔 수 있냐? 다시 X가 A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숫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요 미지수, 개수에 있는 이 미지수의 차수가 변할 일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 말은 여기 A제곱 있고 여기 A제곱 있으면 얘네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사라지지. 이해돼? 됐어? 요것도 하나의 팁이야. 개수가 미지수일 때 쓸 수 있는 거거든. 개수가 미지수일 때. 됐어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우리 조립제법으로 확인을 합시다.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아까 뭐 집어넣어 본다 그랬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왠지 지워질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그럼 1에 마이너스 1에 2a 나오고요. 마이너스 2a요. a제곱 플러스 1이요.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a제곱. 야씨 뭐 안 되는데? 내가 뭐 잘못 썼니? 마이너스 1 아닌가 봐.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어쩐지. 그렇더라. 어쩐지 안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돼서 제로예요. 그렇게 나오죠? 됐나요? 됐어요? 그럼 이제 저 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x 더하기 1.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더하기 1로 바뀌는 거 알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됐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 두 번째 것도 중요해요. 인수분해 해놓고서 뭐 한다고? 또 되나 안 되나 확인하라고 그랬어. 이거 중학교 수준인데 이것도 안 되면 복습해. 이거 중학교 수준이야. 중학교 수준이야 얘들아. 뭐였어? x제곱 플러스 2a에 플러스 a 더하기 1에 a 빼기 1로 또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안에가 어떻게 돼? 1, 1에 a 더하기 1에 a 빼기 1을 두 개 더하면은 2a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실제로 정리를 하시면 이 식은 어떻게 돼?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됐습니까요? 됐어요? 기억이 됐어? 멍 때리지 말고 시켜. 자, 근데요 9번까지만 한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 가지고 하나 더 설명하려고.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3차식의 요령이야. 이거는 3차식일 때의 요령이야. 3차식일 때는 이런 요령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일반적인 인수분해를 할 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쟤를요 인수정리 같은 어떤 특이한 어떤 약간의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만약 인수분해 생으로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첫 단계가 뭘까? 이거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사실 중학교 때 이게 완벽 마스터가 돼서 올라왔어야 정상이거든, 민송아. 근데 왜 얘를 모르냐 이거야. 니네 인수분해의 가장 첫 단계가 뭐야? 덩치를 줄이고 정리하는 거지, 그치? 주변 정리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주변 정리 쟤는 어떻게 하는 거니? 주변 정리하는 요령. 쟤 어떻게 주변 정리를 할래? 좀 문제요. 저 식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인수분해를 시작할 수 있거든. 물론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식을 어떻게든 정리해가지고 묶으면 되기 때문에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돌아가는 길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뭐라 그래? 그 계산 과정이 덜 복잡하게 하는 요령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첫 단계가 뭘까? 이거 분명히 저번에 내가 했어. 나랑 할 때. 돼지들아. 뭘까? 이거야. 최고차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정리하는 거. 이거 x의 내림차수로 정리되어 있잖아. 아니라고요. a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눈에 확 보인다. x는 몇 차까지 있어 지금? 3차까지 있지. a 몇 차까지 있어요? 2차까지 있지. a로 바꾸는 거라고 이거. 자, 한번 바꿔볼게요. a로 바꿉니다. 그냥 암산합니다. x 더하기 1에 a제곱. 그 다음에 a가 들어가는 애니까 플러스 x제곱 아니다 2x제곱 플러스 2x 여기에 x에 a 그 다음에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됐어요? 그래 놓고 뭘 해? 정리할 수 있는 만큼은 덩치를 줄이는 거는 당연 a제곱 플러스 2에 x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a 플러스 x제곱에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1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지금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x 플러스 1 똑같이 보이죠? 이거 안 보이면 뭐 답 없는 거고 x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가 a제곱 플러스 2xa 플러스 여기가 뭐 나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됐어요? 됐죠? 그럼 이제 이거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뭘로 바꿔주고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로 바꿔주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긴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a하고 여기는 a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a 플러스 x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면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됐어요? 됐니요? 요게 우리가 요 인수분해 단원에서 알아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것 중 하나예요. 하나만 더 할까? 죽을 것 같아? 괜찮아. 그런 걸로 죽지 않아. 괜찮아. 우리 떨리면 나한테 그러던데. 괜찮아. 10번까지 하자. 10번까지. 10번까지. 왜냐면 지금 민송이하고 예진이하고 지금 마탱이가 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막 살아났어. 살아났을 때 한 문제 더 해야 돼. 내가 쓰러져요. 아니야. 너도 지금 좀 살아났어. 그만한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한 문제 풀 때마다 얘들아 이거만 하고 그만할게 이거만 하고 그만할게 계속 해야겠어. x제곱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너네들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 여학생들만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남자애들은 잘 안 졸아. 평상시에 보면 쓸데없는 헛소리들을 해서 그렇지. 근데 보면 여자애들은 별로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말하면 졸리거든. 그러니까 괜히 졸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애들 깨우려고 일부러 장난치는 거야. 한 문제 솔직히 까놓고 생각을 해봐. 여자애들 저렇게 막 다 이렇게 막 이쁜 척 말고 있잖아. 졸 때 보면 얼마나 흉한 줄 알아? 니들이 책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지? 난 앞에서 다 본단 말이야. 쟤 이런다? 왜 이러고 있어? 뒤에 앉아서 봐야겠다. 어? 진짜 그렇다니까? 너도 그러잖아. 그게 마지막 종착역이 뭔 줄 아냐? 수능 다 끝나고 이제 애들 이제 다 이제 성인이 됐잖아. 길거리 가다 만나. 겁나 이쁘게 꾸미고 나타났어. 안녕하세요. 막 이러다 남자친구랑 같이 바람 지나가서 막 입이 간질간질해. 남자친구한테 야, 너 옛날에 이러고 잔 거 알아? 난막 걔 그 모습이 다 나오는데. 그렇단다. 자, 이 마지막 이거 보세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항상 뭐 한다고? 최고차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정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얘는 그게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풉니까? 얘 나름대로 또 팁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드는 애를 하나 고르겠지? 그래서 우선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상수항의 위치에 있는 거를 항상 괄호를 먼저 쳐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눈에 잘 보여. 부호 때문에. 그러면 봐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 x제곱에 플러스 여기를 3y-2의 x 플러스 요 자리를 될 수 있으면 괄호를 좀 치시라고 이렇게 2y제곱에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3 이거를 괄호를 치시라고요. 그러면 왜 괄호를 치라 그런다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거의 199%야. 거의 99% 이 문제는 이 자리가. 해보면 인수분해가 99%라고 2, 1, 3, 1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그냥 한번 써보자고. 3의 y의 마이너스 2의 x의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를 2y 마이너스 3 y 플러스 1 분명히 이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일 수도 있어. 안 붙여도 되고. 그랬을 때 얘가 3y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어떻게?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 그냥 더하면 되니까 어떻게 쓸 거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하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1 요렇게 해서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요? 됐어요? 오케이. 자, 요거까지 하시고 잠깐 쉬는 걸로.